김건희 진짜 미치겠다. 김건희 뭔데? 김건희가 뭔데? 김건희 뭔데? 아, 김건희의 시그니처가 내가 볼 때 케이블 타인 것 같아. 노상원이도 케이블 타이 아니냐? 맞아. 김건희의 시그니처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용현 라인들, 김건희 패밀리에 대해서 미쳤다 그래요. 저 인간들 미쳤다. 제정신 아니다. 그자가 이특막 사건 아시죠? 입틀막네. 네, 그때 그 책임자예요. 그리고 이특막을 했던 그 당시에 부장이 승진해서 지금 수행부장을 하고 있어요. 윤건영 의원 박수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 5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한 3년. 네. 우리 진짜 오래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취재원 보호. 예, 취재원 그럴 수 보호. 있거든. 네. 자, 윤석열을 잡는데 걸림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이야. 야,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맞아. 이자가 뭐 아주 그냥 이상한 자야. 전두환보다 더해. 전두환보다. 네. 그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가 걸림돌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오동훈이가 걸림돌, 그리고 최상목이 돌 왜 이렇게 많아? 돌 많아. 최상목이. 그 다음에 국민의힘, 여기는 18개의 돌이 있어. 이 걸림돌들이 있거든요. 오늘 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다 박살내겠습니다. 먼저 경호처 잡고 갑니다. 경호처.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장이 네. 발포 명령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호처는 어제부터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관제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 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살수차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살수차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네. 실탄을 발포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테러팀을 준비하고 살수차가 또 이 우리에게는 트라우마 아닙니까? 맞습니다. 살수차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월 3일 상황 혹시 뭐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좀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TF에서 말씀하신 게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고요. 이것저것에서 제보들이 막 들어옵니다. 미치겠다. 총기 지급과 관련해서는 경호처 내에 흔히 말하는 김용현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김용현 라인. 김용현이 경호처장 시절에 그렇죠. 줄 섰던 라인들, 네. 그리고 김건희 패밀리도 있고 같은 말이죠. 김건희 쪽으로 소위 말해서 해바라기처럼 쳐다봤던 사람들이 아니 고위층이 의원님 있습니다. 경호처에도 김건희 라인이 있어요? 당연히 V2니까요. 당연히 있고 그래서 뭐 여기서 실명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야기 안 할 도리가 없죠.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이들이 경호차장은 김성훈이. 맞습니다. 김성훈이는 뭐 국회에도 나왔으니까 김성훈이 얼굴 까고 갑니다 우리는. 네. 자,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양반들이 김용현 시절에 부쩍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근데 김건희 라인을 타고 있었다라는 게 아마 경호처 내에서 비일비재했고 지금 1월 3일 그 이전부터라도 내부 분위기를 다 잡고 있고 경호관을 앞장서서 독려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핵심들이죠. 이자들이 경호처를 사병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총기 지급 관련해서는 제가 들은 제보와 관련해서는 네. 경호처장을 패싱했다는 겁니다. 처장을? 예, 처장 경호처장을 패싱을 했다. 다시 말해 김건희 라인들이 패싱을 했다. 예, 예, 예. 오. 제가 받은 제보로는 한 배 탄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묘한 갈등이 있는데요. 묘한 게. 일각에서는 원래 이 경호차장 김성훈 차장을 경호처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했는데 워낙 말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이 현재 경호처장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훈을 처장 박종준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애초에는. 네. 근데 워낙 문제가 심해서 이 양반 말고 다른 데서 데리고 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총기 지급과 관련해서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이 김용현 라인들이 작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원래 경호법에 따르면 총기 휴대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겠죠. 어떤 사안일 때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호관들이나 간부들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경호처장 아는 문제냐?
라고 했더니 경호처장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유야무야가 된 거라고 저는 제보를 받았어요. 네, 이 사안은. 아, 그러니까 실탄 발포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이제 김건희 라인 쪽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으나 네. 경호처장 박종준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소통의 부재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유야무야 된 거 그렇죠.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럼. 1월 3일 이후에 경호처장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네. 총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예, 라는 예. 식으로 이야기. 그 맥락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소위 김건희 라인 쪽에서 움직여서 준비했다라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김건희 라인 쪽은 이 완전히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은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아무튼 간에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이런 이제 충격적인 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체포가 이제 무산이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토요일이 됩니다. 네. 토요일이 됐을 때 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뭔가 작당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전해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호본부장이 경호처 간부들을 소집을 한 겁니다. 소집을 해서 야 군대와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 경호처가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라고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본부장이? 네, 본부장이. 경호본부장. 네, 경호본부장. 우리밖에 안 남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케이블 타이 400개를 준비해라. 공수처하고 국수본이 우리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니,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이 봐봐. 그러니까 김건희의 시그니처가 내가 볼 때 케이블 타이인 것 같아. 타이어. 노상원이도 케이블 타이 맞아, 아니냐? 맞아. 김건희의 시그니처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요것도 그 전에 경호처에서 입장을 낸 게 있어요. 입장 낸 거에 보면 우리는 그냥 지켜보지 않는다. 경호구역을 침범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걔네들의 워딩에. 네. 그래서 현장에서 있던 경호 간부들 중에 일각에서는 야 우리는 체포 권한이 없어 경호법에. 그렇겠죠. 체포 권한이 있는 사람은 몇몇 특수 보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경호관들 중에서도 대통령을 근접 경호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수행부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만 이제 그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케이블 타이로 묶으라는 거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하다가 이게 논의가 되다가 다시 유야무야 되고. 아, 이것도 이제 유야무야 되고. 네. 진짜 나갔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나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도 이제 원래 경호처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렇죠.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이 있으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거를 제시했을 때 그거는 이러이러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야무야 되고 이렇게 됐나 보군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또 문제 중에 하나가 경호처의 이 김용현 라인, 김건희 이 패밀리들이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남동 관저 대통령 관저 말고도 합참 의장 관저, 국방부 장관 공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1월 3일 날 1차 체포영장 진입 때는 경호관들은 한 100여 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55 경비단에서 한 50명, 33에서 한 또 30명 이렇게 해서 도합 한 200명 정도가 한남동 관저를 지켰다고 해요. 네. 근데 일요일 날 어제죠. 아침 7시 반에 야 말단 직원까지 다 불러. 행정 요원들까지 불러. 그리고 행정직까지 다 불러. 그래서 500명을 집합을 시켰어요. 집합을 시켰대요? 네. 아침 7시 반까지 출근. 한남동으로. 그래가지고요. 있을 데가 없죠. 한남동 네. 관저 대통령 관저가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새화 시켰다는 게 뭐 국방부 장관 공간, 뭐 합참의장 공간 그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조치를 취했냐? 뒤쪽 산에서 내려오는 통로가 있어요. 55 경비단에서 지키는 네. 라인인데 그쪽에 철조망을 설치를 한 거예요. 경찰이 뒤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주면 줄수록 더 요새화하고 그러니까. 더 사람 끌어당기고. 그 행정직이나 이분들은 원래 관저로 출근하는 데가 아니고 다른 아니죠. 데 업무 공간이 있는데 당연하죠. 네. 그냥 와라 일단. 네, 네. 어제 비상 수집을 건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최대 인원 한 500명 정도를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실제로 일반 경호관들의 분위기를 제가 전원을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용현 라인들 김건희 패밀리에 대해서 미쳤다 그래요. 저 인간들 미쳤다. 내부적으로. 제정신 아니다.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배워온 게 있고 경호를 했던 그런 기축들이 있는데 그걸 다 허물고 있잖아요. 그 저자들 때문에 경호처 망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못해 말을. 왜냐하면 최고 수뇌부가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야 쟤네들 네. 진짜 완전 정신 나갔구나. 네. 뭐 이런 여론이. 인식이 팽배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말을 못 해요.
지금은. 와 이거는 너무 예를 들어서요. 네. 너무 억울하다. 관저를 담당하는 것은 경비안전본부에서 담당을 해요. 경비안전본부장이 네. 담당을 하는데 네. 경호본부장 소관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1월 3일 날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호본부장이 나와서 전면에 나와서 지휘를 해요. 네 맞아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관저 담당은 따로 있어요. 경비안전본부장이라고. 그 안전본부장은 없고 그냥 그 위에서 아예 내려와서 그 옆에 직급상으로는 갔죠. 경호본부장이 나와서 현장 지휘를 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라인, 김건희 패밀리 쪽에서 나와서 현장 분위기를 장악하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장 분위기를 장악한다고 해도 경호처 직원분들도 제일 의아한 거는 여기에 정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 그분들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알죠. 그리고 또 체증도 다 돼 있고 네. 여기에 무슨 철조망까지 쳐가면서 더 만약에 경찰에서 강경하게 진압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원하지 않지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 들어온 제보대로 실제로 관저가 더욱더 요새화되고 있더라고. 네. 그 사진이 이번에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저 철조망 사진 이거 봐. 얘네들이 지금 막 저러고 앉았어. 그리고 출입구 안쪽에는 버스를 막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 또 막고 있고요. 버스로. 버스 한 5대로 그죠? 예. 원래 버스 5대 세우는 데가 최초의 공수처가 들어갈 때는 한 대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를 엄청 겹겹이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새화 시키고 있는 거고. 네. 아,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박종준이 경호처장이 우리가 살면서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하는 경우가 어딨어? 말도 안 되지. 네. 근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자가 왜 나왔는지 알겠네. 경호처 직원들이 뭔가 동요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속하려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 박종준이 이자가 국민 앞에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이자의 생각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 중에 경호법이 최상위인 것처럼 얘기를 해. 그 완전히 정신 나갔지 사실 이자도. 경호처가 개인 사병이 아니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경호본부장 그자가 이특막 사건 아시죠? 입틀막 네. 그때 그 책임자예요. 아. 그리고 이특막을 했던 그 당시에 부장이 승진해서 지금 수행부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때 논란이 됐던 네. 그 일 때문에 승진을 했어요. 네, 그 사람이 수행부장이라는 건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보직인데 와. 그 자리에 갇혀놨어요. 그 라인들이 다 김용현 때 잘 나갔던 라인들. 아. 그리고 김건희 패밀리 통칭되는 사람들이에요. 아. 김건희 도대체 미치겠다. 김건희 뭔데? 김건희가 뭔데? 김건희 뭔데? 아. 경찰 국수본이 박종준을 내란 혐의로 입건을 했죠. 맞습니다. 원래 박종준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데 네. 그뿐만이 아니라 내란 혐의로 얘기하신 것처럼 입건이 된 거는 12월 3일 계엄 당일날 조지호, 김봉식이 대통령 만나러 안가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어디 장악해라 문서 받았고 받았잖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호야, 봉식아 안가로 부르신다 들어와라 라고 연락한 게 박종준이다 라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와. 내란 혐의다 요거는. 아이 그럼 자기 일이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연락책이었어 완전. 만약 맞다면. 맞다면 연락책이니까 이게 내란죄에 깊이 관여가 됐다고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처장이 경찰대학교 2기입니다. 구속돼 있는 경찰청장 조지호, 김봉식이 경찰대학교 직계 후배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내란 사건의 본거지 삼청동 안가잖아요. 그 안가에서 군인들하고 술 마시면서 도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안가를 관리하는 곳이 경호처입니다. 아. 안가는 그렇죠. 비서실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대통령의 안가는 안전가옥의 준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안전가옥이란 이 안전은 어떤 의미냐? 시선으로부터의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뭐 이렇게 뭐 총기나 이런 걸로부터의 안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려주는 그게 안전인데 네. 그 관리의 모든 책임을 경호처가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경호처는 모를 수가 단 1%도 없습니다.
최소한 같이 했거나 알고는 있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수뇌부들을 부르고 그 과정에서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 김용현과 같이 있었고, 김용현이 윤석열이 지난해부터 계속 계엄 주장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김용현이 밖에 나와서 지금 같이 구속돼서 기소가 되고 있는 특전사령관이나 정보사령관 밖에서 만날 때 윤석열이 직접 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박종준이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죠. 어떻게 몰라요. 그 술만 먹으면 어디 여기저기 절하해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했다는 거 다 아는데 그 모든 과정 곁에 있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충성심으로 하는 아이, 게 아니고 자기 살아야 되니까. 자기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하나 덧입혀지는 거는 아무것도 그건 뭐 아니야. 중요한 게 에이, 아닌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 혐의로 불렀는데 오지도 않아. 걱정도 안 하죠. 박종진이는. 실제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제 출석하라 그랬더니 경찰에서 경호처는 이게 뭐라고 했냐? 경호처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경찰에서 일단 2차 출석 요구서까지 발송해놨습니다만 안 나오겠죠, 뭐. 네. 네.